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항상 저희 성산 개미TV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성산 개미TV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이번 영상에선 어제 영상에 이어서 녹십자 형제들이 어제 중요한 자리 있는 중요한 날이라고 했는데 어제까지는 잘 지켜줬어요. 오늘도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갔나 확인해보는 시간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요. 저희 성리상개미TV는 절대로 따로 유료 기획만 운영하지 않아요. 사칭에 주의하시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면 댓글 아무거나 남겨주세요. 모든 정보는 무료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영상이 새로 업데이트 될 때마다 빠르게 또 받아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녹십자를 보면 어제 중요한 자리를 잘 지켜놓고 오늘 미도 떨어져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자리를 잘 지키고 이렇게 밑에 이제 밑꼬리가 달렸죠. 밑꼬리가 달린 건 약간은 좀 긍정적인 모습이라 아직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고 그래도 비교적 저점이 조금씩 계속 높아져가는 이런 형태이죠. 자, 이 추세가 움직이는 거랑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61선 이거 수급선이라고 하는데 이 수급선하고의 흐름이 지금 비슷합니다. 월봉에서 보시면, 자, 이 친구가 이제 전월에 이제 보통 증권사들 예전에 녹시자 목표가가 50만 원인 적이 있었는데, 이 친구 53%를 찍었어요. 증권사에게 목표가 찍은 거죠. 찍고 약간의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조정을 거칠 때 이 5개월 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이 5개월 선이라는 게 5개월 동안의 종가, 한 달 한 달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해서 선으로 그려놓은 게 5개월 선이죠. 편하게 5개월 동안의 그 평균 가격을 생각하시면 돼요. 즉, 이 20년도 7월 달부터 단 한 번도 그 가격을 깬 적이 없죠. 즉, 5개월 선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친구는 5개월 선을 최초에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5개월 선까지 대응을 하기엔 이 밑에서 아주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 마저도 이쯤에서 이제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너무 깊죠. 그래서 5개월 선 전에 월봉을 보기 전에 중요하게 봐야 될 자리가 바로 주봉이죠. 주봉의 최초의 5주선의 이탈은 중기 추세 조정으로 봐요. 이 친구가 이렇게 이제 10월 말, 11월 초, 12월 중순쯤 지나면서 이렇게 5선 이탈하면서 굉장히 그때부터 박스권에 있었죠. 자, 그래놓고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자, 1월 6일 날 약간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이러면서 이제 5주선이 살짝 위로 올라간 형태가 됐죠. 따라서 이 친구는 최초의 5주선을 이탈할 때 경계해야 되는데 오늘 저 밑꼬리가 달리면서 5주선 위에 간신히 살려놨습니다. 이 밑꼬리가 일봉에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봉만 보면은 사실 모든 상황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차트를 볼 때는 월봉을 보고 이렇게 월봉을 보고 그 다음에 주봉의 추세를 확인하고 주봉에서 이러한 형태가 일봉에서 어떻게 보여졌는지 보고 일봉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CMO 관련주 러시아의 이제 백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CMO 관련주 이제 바이넥스라든가 이스랩스라든가 이런 게 많이 갔죠. 많이 갔다 오고 하루 종일 힘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바이넥스도 이렇게 오늘 고가가 27%까지 갔다 오는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수앱 치스나의 상한가에 붙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 녹십자도 결국은 CM 업체 중에 하나죠. 하지만 아직 강한 모습이나 이런 거 보이지 않고 있고요. 결국 이 친구가 더 반등하기 위해서는 다음 주에 뭐 주식이 하루하루 안 중요한 날이 없지만 완벽하게 추세를 돌아설 때까지는 어쨌거나 이 5주선에 체크를 항상 하는 게 좋아요. 5주선이 안정적으로 딱 올라섰을 때 올라서고 추세를 완벽하게 틀었을 때 이제 안정적으로 아주 추세를 탔고 나면 판단이 서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긴장해야 되고 일봉에서도 이렇게 아직 황금에서 밑에 있기 때문에 황금에서 안착해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로 녹십자 랩셀을 보면 자, 이 친구 오늘 좀 간신히 지켜놨죠. 자, 이 친구 보면 월봉에서 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어서 가장 녹십자 형제들 중에 가장 파워풀하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월간 올라가다가 이렇게 두 달 딱 조정받고서 다시 3개월 상승했는데 이번 달의 고가가 바로 전월의 고가, 즉 쉽게 얘기하면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거죠. 주식으로 항상 얘기하면
자, 전고점 맞고 떨어질 때 월봉의 5개월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되겠죠? 장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고 10개월선까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거 깨면 큰일 나는데, 마찬가지로 녹시자 랩셀도 5개월선하고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5개월선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주봉에서 먼저 추세를 확인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녹십자 랩셀은 5주선을 이탈한 상태예요. 따라서 5주선을 이탈했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이제 중기 추세를 조정이 들어올 건데, 이 더 이상 하락을 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10주선이죠. 자, 이 10주선을 오늘 간신히 지켜줬습니다. 이 간신히 지켜준 이 꼬리가 끌고 일봉으로 오면 이렇게 오늘의 이 꼬리가 돼요. 이 자리가 되죠. 자, 이 자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1월 19일, 저번 달 1월 19일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고요. 또 한번 1월 22일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탈 안 했죠. 따라서 이 친구는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전저점 이탈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다음 주에 2월 15일 명절이 지나고 다음 주 15일쯤에 이제 이렇게 돌아 나가면 이 친구는 일단 이걸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는 게 맞아요. 들고 가시면 한두 번쯤 변곡점까지, 즉 12만 2, 3천 원까지 갔다 올 수 있고, 또 땅하에 따라서는 더 높이 갈 수도 있겠죠. 이 주식은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를 안 깨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깨서 쭉 무너지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바로 이렇게 쌍봉. 옛날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쌍봉 맞고 떨어진 주식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쌍봉을 맞고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 근처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 고점에 물리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에 대한 대응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쌍봉이라는 자리가 그만큼 위험한 자리예요. 대신에 이 친구가 거꾸로 여기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고 반등을 해서 강한 거래량으로 이 쌍봉에 대한 변곡점을 뚫어주면 엄청나게 파워풀하겠죠. 이 무겁다는 쌍봉을 뚫은 거니까. 자, 그렇듯이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대응 영역인데, 녹시자리스는 무조건 더 갈 거야, 아니야 떨어질 거야는 정답은 없죠. 그걸 미리 알면 다 신이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대응의 영역, 이 어떻게 대응할 것의 관점에서 보면 1월 18일도 잘 지켜주던 이 자리, 1월 22일도 잘 지켜주던 이 자리, 그리고 2월 10일도 잘 지켜주던 이 자리를 절대로 이탈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행인 거는 오늘 이렇게 빨간 양봉 하나로 주봉에서 이렇게 이제 10주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좀 갈 거예요. 뭐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옆으로 좀 가면서 우상향으로 틀어줄 때 이 친구도 파워풀하고 월봉에서도 그 추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이게 많이 올라왔죠. 이때 저가가 21,000원인데 이때가 벌써 15원이니까 7배 가까이 올라왔는데, 물론 10배 가고 20배 가고 30배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이 종목을 여기서 장기로 끌고 간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좋은 자리를 잘 지켜주면 다시 매수, 깨면 매도, 이렇게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녹십자 셀 볼게요. 녹십자 셀이 어제 이 특허 소식가이면서 이렇게 급상승을 했죠. 17% 갔다가 꼬리를 쭉 달고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월봉에서 유일하게 녹십자나 녹십자 레셀처럼 이렇게 높은 위치가 아니죠. 자, 이제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 완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라 그래가지고 막 가격까지 쫙하게 이렇게 완바닥, 투바닥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큰 그림을 그려놓고, 자, 바닥을 그리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쪽에서 보면 여기서 완바닥, 그죠? 그 투바닥,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고 드디어 이 위를 깔끔하게 빵 뚫어놓은 거죠. 이 자리를 뚫어놓을 때 강한 거래량이 필요한데 바로 이때 12월 달에 강한 거래량으로 이 자리를 다 뚫었습니다. 다 뚫었는데 물론 여기서 어떤 종목들은 바로 이렇게 이 월봉에서도 금방 아까 녹십절에서 설명드린 대로 쌍봉이라는 게 생겼죠. 일봉 쌍봉도 무서운데 월봉 쌍봉은 더 무섭죠. 그러니까 월봉 쌍봉을 맞고서 엄청난 하락을 이렇게 했고, 가다가 완투 쓰리 바닥을 잘 다져놓고 돌아나가는 건데, 결국 이 친구가 크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때 생긴 18년도 12월 그리고 19년도 1월 달에 생긴 쌍봉에 대한 변곡점을 돌파 안착을 해야 돼요. 이 앞에 이날 이 15년도 8월 달까지 쓰리봉이 되고, 그 앞에까지 되면 다 이 변곡점, 즉 이 친구는 언제부턴가 이 자리 때 가격대를 못 뚫는 거예요. 근데 올해도 작년 말에도 뚫려다 실패한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하게 깨야 되지 않아야 할 자리는 5개월선을 딱 찍자마자 일봉에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친구는 5개월선 깨기가 힘들 것 같아요. 5개월선 하니까 잘 돌아나갈 것 같은데,
일단 5개월선 저게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관심권에 있어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황금에서 어제 두 반짝 못했기 때문에 다시 5일선까지 밀렸고 이 친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돼요. 자, 이 근처에서 매수해서 깨면 손절. 일단 5개월선 깰지 안 깰 줄은 모르죠. 주포 마음이니까 깨면 더 깊은 조정이 오니까 깨면 손절하면 그만이고 최대한 손절 라인을 짧게 잡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날 저가 또는 월요일 날 높이 떠서 출발하지 않는다면 이 근처에서 꾸준히 모아가서 황금에서 돌파 안착하면 이렇게 한 번 시세를 준 종목은 또 시세를 줄 확률이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일자 목표가는 어쨌거나 1월 29일 날 형성된 이 고점 딱 이 쌍봉에 대한 변곡점 갖고 떨어졌죠. 이렇게 쌍봉은 위험해요. 쌍봉 갖고 떨어지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신에 이 친구 쌍봉 뚫기도 힘들죠.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 때 두 번째 목표가 여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 과정이 끝나면 이 쌍봉은 바로 새로운 지지선이 되고 이 친구는 강력하게 여기서 한 번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녹십장들처럼 틀리게 월봉 높은 데서 시작된 게 아니라 다중바닥인 쓰리바닥을 잘 그려놓고 이제 돌아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5개월선만 잘 딛고 돌아나가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일단은 하락이 멈춘 상태죠. 이렇게 생명주선의 20주선 이 선을 잘 지키고 꼬리 달고 돌아서는 그러니까 20주선하고 5개월선은 가격이 같은데 이 자리를 잘 지켜줬고 이 자리가 갖는 의미가 또 20년도 8월달에 생긴 이 변곡점 가격이 상승과락을 반복하면서 생긴 변곡점인데 바로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식은 항상 깨지 않아야 될 자리만 깨지 않으면 반드시 돌아 나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깰 자리를 깼다는 거는 그 주포들이 더 이상 그 주식을 그 가격대에서 지켜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더 떨어지고 다시 반등할 때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주식, 모든 주식은 주식의 주인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주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여줘야 움직이는 거고, 물론 이제 동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은 개인분들이 움직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큰 세력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이 세력이라는 게 꼭 나쁜 세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외국인 자본 또는 기관들, 연기금들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그 주식들이 그 주체들, 움직여주는 주체들이 움직여줘야 주식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행동을 보고 또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는 절대 깨야 될 자리는 안 깨요. 깨야 될 자리가 오면 매수세를 실어서 바로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는 손바뀜 같은 것도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매수를 하기 때문에 항상 지켜줄 자리는 잘 지켜주고 우리도 개인이지만 주식을 매수 매도할 때는 반드시 하기 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짜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겠다는 이런 좋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이상 녹십자 형제들에 관해서 알아봤고요. 아직은 크게 위험해 보진 않지만 이 제약바이오주가 원체 주성권이고 우리나라 코닥 지수는 결국은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나야 좀 살아나요. 그러니까 코닥주가 힘이 받으면 제약주들도 좋아질 것 같으니까 녹십자 형제들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녹십자 형제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